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만저씨입니다. 자, 제가 이번 주 주중에 한 주 업데이트를 건너뛴 점 다시 한번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후아인을 갔다 왔습니다. 그냥 뭐 놀러 간 건 아니고요. 여기 산시리에서 콘도를 짓는다라고 해서 그걸 팔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위치가 어디고 또 이쪽 지역에 콘도들이 투자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제가 최종적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쪽 지역에서는 콘도를 사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직은 콘도가 시장성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파타야나 푸켓하고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콕이 여기죠. 파타야 여기 있죠. 그래서 파타야는 전통적으로 방콕에서 가까운 관광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타야 같은 경우는 이 촌부리 지역이 여기만 바닷가가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앞쪽에도 있고 뭐 병성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쪽까지 라용 뒤쪽까지도 요즘은 많이 갑니다. 자, 그리고 또 가까운 관광 지역이 여기 보시면 카오야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방콕은 산이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괜찮은 관광지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군데가 여기 후아인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이 파타야가 있는 촌부리 지역은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관광지라고 해서 같은 급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인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파타야하고는 비교조차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성 자체에도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파타야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인구적인 문제나 또 시장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 컨텐츠를 오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투자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지역들은 메이저 건설사가 콘도를 짓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왜 갔냐면 여기서 이제 산시리에서 저한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제가 가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거기 홀리데이 인에 예약을 했는데 원래는 마운틴뷰로 예약을 했습니다. 마운틴뷰가 싸기 때문에 마운틴뷰로 예약을 했는데 얘네들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을 딱 열었는데 이렇게 바로 정면에 여기 지금 공사 현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사 현장을 제가 사진을 찍어 온 거고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온 겁니다. 보면 나무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바닷가 앞쪽은 큰 건물들이 없습니다. 가끔씩 이제 예전에 지은 호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 앞쪽으로 해서 고층 콘도가 허가가 난다든가 이런 경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보시면 이렇게 낮은 콘도들이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라하바나라고 여기 산시리에서 이미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이렇게 공터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새로 프로젝트를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랑 거의 생김새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까지 얘네들이 1층하고 8층만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간층 안 파냐 했더니 이거 안 팔리는 거니까 이거부터 팔아야 된다 이래갖고 이거부터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쭉 안 보고 있다가 이번에 겸사겸사 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팔지 않을 생각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메리트가 있는 형태가 아니고 제가 이것도 안 팔았거든요. 이게 메리트가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자, 그냥 여러분들이 콘도 사서 그냥 여기 가서 몇 번 쓰고 요 정도 이외에는 크게 투자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지역에서 콘도를 산다라고 하면 임대가 굉장히 잘 나가서 임대료로 건물 가격의 절반 이상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지역들은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로스 나는 게 커집니다. 자, 그런데 이쪽 지역이 의외로 뭐 파타야나
푸켓같이 상주하는 외국인이나 상주하는 태국인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후에 인구가 적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상주하는 외국인이 아무래도 적습니다. 이쪽 지역은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는 관광객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있는 콘도는 2층부터 7층까지를 준다고 해도 제가 팔 생각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가격도 문제가 됩니다. 이게 투베드룸 가장 로얄층 같은 경우가 한 13만 스퀘어미터당입니다. 13만에서 14만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꽤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제가 그 가격으로 콘도를 팔아야 되나 생각을 하면 팔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원베드룸 하나 사면 돈은 얼마 안 듭니다. 1억 정도에서 조금 오바되게 하시면 충분히 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게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돈 있으면 그냥 호텔에서 지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 뭐 1년에 몇 개월씩 지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호텔에서 지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는 아예 포기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여기에서 지냈거든요. 여기에서 지내다 보니까 요 앞에 보니까 건물을 하나 짓고 있더라고요. 보시면 여기 하나 짓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나나바 워터파크 호텔에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옆에 이렇게 짓고 있는데 고층으로 짓고 있죠. 여기에 31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팜플렛을 보니까 여기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데 5년 동안 워터파크 무료에 풀 퍼니셔에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이 있으신 분들은 가격 얼마 안 하면 한 채 사놓고 지내도 되겠다. 그리고 이 콘도는 전부 다가 모든 유닛이 바다가 다 보이게끔 설계를 되어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고층 콘도니까 멀리 바다가 보이면 그거는 이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여기도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접촉을 해보니까 여기 담당하는 직원이 제가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예전에 다른 큰 건설사에 매니저로 있던 사람이 여기 가갖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물어봤더니 지금 요것도 뭐 준다 안 준다 뭐 말도 있고 요것도 뭐 이상하게 뭐 얘기를 하고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팔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얘네들 고층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얘네들 고층의 투베드룸 제일 가격이 좋게 나오는 것들이 스퀘어미터당 17만 바트입니다. 스퀘어미터당 17만 바트이면 제 컨텐츠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방콕의 빨랑까오에서도 그 가격으로 제가 사라고 했습니까? 사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 가격으로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도의 가격을 주고 이 지역에 콘도를 여러분들이 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정말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이런 것들 내용 다 필요도 없고 가격 때문에라도 제가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3.59 밀리언 바트 써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 딱만 보면 1억 조금 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저층 부분에 원베드룸 제일 작은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면 이게 고층을 왜 했냐, 바다가 잘 보이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건데 이런 저층이면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콘도도 제가 판매를 하지를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산시리 콘도 얘기할 때 이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고층으로 건물을 짓는다라고 해도 이렇게 가격이 비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지역에서 얼마만큼 가격이 되면 사도 될까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만 보고 함부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은 파타야에 있는 해변하고는 아예 다릅니다. 뭐
푸켓에 있는 해변이나 크라비에 있는 해변이나 이런 해변하고는 아예 다릅니다. 여기는 해변가 보시면 물 차면 거의 해변의 역할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서 뭐 수영을 하고 그러기도 힘든 해변이기 때문에 그냥 앞에 얘기했듯이 바라볼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쪽 도로 쪽으로는 고층 콘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지금 이제 짓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고요. 요 앞쪽으로 가면 전부 다 저층이죠. 여기도 지금 새로 지은 콘도로 보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낮게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딱 봐도 그렇게 가치가 있어 보이진 않죠. 그런데 이거를 뭐 앞에 있는 거 싸다고 해도 13만에 14만 주고 제곱미터당 사라고 하면 사야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거를 이쪽에 뒤에 있어서 조금 높은 건물이라고 한들 이걸 17만 밭 이상 주고 사라고 하면 사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시간이 남기 때문에 알려드리면 이 해변가 쭉 타고 리조트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혹시라도 놀러 오시면 어디 리조트를 잡으시는 게 좋은가 이런 거 얘기를 해드리면 요 앞쪽에 있지 않습니까? 요 앞쪽으로 또 쭉 있죠. 두지타니부터 해갖고 여기 딱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 지역은 대중교통이 없죠. 시내에서 조금 멉니다. 이쪽이 시내이기 때문에 시내에서 좀 멀죠. 그래서 이쪽 지역은 방콕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차가 있는 사람은 이쪽 지역에 리조트를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지내실 것 같으면 요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이쪽 지역에 리조트를 구하시는 게 훨씬 여기서 며칠 지내시더라도 생활하기가 편리할 겁니다. 요 점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주 가는 데는 저는 여기 워터파크를 자주 가기 때문에 워터파크 가기 위해서 여기를 많이 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한국하고 달리 뭐 줄을 서고 타고 그래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7월 15일로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앞에 보시면 지금 보시면 내용이 없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워터파크 티켓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워터파크 티켓이 이게 포함된 가격이거든요. 두 사람의 워터파크 티켓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입장료가 1200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가격을 보시면 좋죠. 그래서 워터파크 가실 때는 요 리조트 이용하시면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딱히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지역들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조용한 지역을 가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가 그나마 조용한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항에서 오면 한 3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쪽 지역은 콘도를 사기에는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바닷가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파타야나 아니면 푸켓에 투자하시는 게 이 지역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쪽 지역들도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격이 얼마 이상 넘어가게 되면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필요 없이 저한테 상담을 정확하게 받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후아인 콘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